났을 거야, 그치? 네. 현아 봐봐, 새로 내가 준 거 있을걸? 네, 있어요. 좋아요. 거기에 있는 12번 정도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에 딱 알맞게 이제 끝나는 구조가 되는데, 자 볼게요. 내가 열심히 풀어보면 봤지만 서현이도 숙제 잘 풀었니? 저요?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근데 오늘 못 푼 게 좀 많은데. 언제 좀 일찍 와서 다음 주 수요일 일찍 못 오나? 좀 와서 물어보세요. 네. 야, 얘는 진짜 글씨 진짜 이쁘게 쓴다. 제거 아까 보셔서 어떻게? 또 왜 그래? 대신나. 있으니까. 왜 그래? 선생님도 있는 내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더 못 쓰는 내가 있으니까. 여기 뒤를 잘 모르네, 이렇게. 그렇지? 예. 아니 저도. 이것도 제가 일부러 이제 최근 걸 집어넣어놨는데, 그래도 몇 개 다 했네요. 됐어. 이제 몇 개 모르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는 이제 1등 하겠네. 너가 해. 아니 같이 하면 되죠. 둘 다 맞으면 되죠. 다 맞을 것 같은데 다 못 맞겠나? 아니 뭐 인간미를 보여주면서 뭐 조금 이렇게 그 실수 뭐 한 개, 뭐 감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그 정도 푸는 거는 지금 니네가 풀어왔잖아. 뒤에 푸는 거 보면은 그래도 문과 고3 수준 정도 돼요. 그 정도 보통 애들이 그 정도 풀어. 한 5월달, 6월달 그 정도? 우리나라 문과의 미래가 어딘데? 문과의 미래가 뭐? 그러니까 문과 같죠. 그렇잖아. 안 그랬으면 이과 갔겠지. 수학에 자신 있었으면. 맞잖아. 자, 하지만 사실 진짜 더 나라를 움직이는 건 사실 문과지. 이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저번에 몇 번까지 했니? 44번까지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네. 45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갈 건데 오늘 그 다음 건 12번인가? 14번까지가 아마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26페이지. 아마 근데 이렇게 수업을 듣고 가서 새로 이제 풀려고 해서 보면은 새롭죠? 사실 수업 듣는 거랑 큰 그게 없잖아, 그치? 막 그거 나온다고 해서 기억력으로 풀고 이런 건 없어. 왜냐면 똑같은 문제를 뭐 매년 풀어도 매년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들은 특히 여기 근데 다 거의 모의고사 문제 형태인데 늘 볼 때마다 새롭죠. 45분부터 시작합시다.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등비 AN. 자, A3, A5, A7이 125. 나. A6분의 A4 더하기 얼마가? A8이 6분의 13이다. 자, 이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생각이 드니? 봤더니 일단 첫 번째 3개짜리가 보이네요. 근데 이 간격이 일정하네,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등비중간 아닙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곱했으니까 A5를 몇 번 곱한 거랑 마찬가지다.
세 번 곱한 거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거 이해했지? 네, 등 비수열이니까. 자,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A7은 A5 기준으로 두 번 간 거고 A3은 A5 기준으로 두 번 덜 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곱하면 이게 지워지면서 그치? AO가 몇 번이다? 세 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AO가 나오고 근데 AO가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오네. 자, 이렇게 해주고 항상 물어보는 걸 봐야 돼.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A9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좀 센스껏 생각 좀 하세요. A9를 물어보면 A5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5 입장에서는 몇 번 간 거야? R을 4번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R 제곱을 구하든 R 4제곱을 구하든 어쨌든 굳이 R이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는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자, A5를 아니까 A5 기준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뭐가 되는 거고 R이 되는 거고 A6은 얘는 5분의 뭐가 되는 거고 이거다. R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R의 몇 제곱? 5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겠죠. 다 A5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맞죠? 자, 분모 분자에 동시에 R을 곱하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R 제곱이 되고 여기는 R.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여기 보시면 R의 4제곱이니까 R 제곱이 나오든 R 4제곱이 나오든 뭔가 나오면 돼. 굳이 꼭 R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분모 분자 동시에 R을 곱해서 여기 제곱해주고 4제곱해주고 이거 없어지면 깔끔하게 I 제곱을 구할 수 있게 돼. 그치? 그럼 I 제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30 더하기 30R 4제곱이 그냥 오른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보네요. 자, 다시 6 더하기 그러면 이제 여기 1이니까 6 더하기 R에 6R 4제곱이 13R제곱 이렇게 나와서 6R 4제곱 빼기 13R제곱 플러스 6이 돼서 R제곱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하나는 3, 2 하나는 2, 3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R제곱이 3분의 2냐 아니면 R제곱이 2분의 3이냐 의 문제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치? 그럼 봐봐. 너네 공비가 1보다 작은 건 1보다 작으면 두 번 연속해서 곱해도 1보다 작아져요. 근데 R제곱이 그러니까 일단은 2분의 3이 맞겠죠.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결국 물어보는 건 여기는 5 곱하기 R의 4제곱이니까 4분의 얼마? 9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4분의 45가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A1 곱하기 R의 n-1제곱 보다는 이렇게 풀라고 내 의도가 더 많다는 거야. 알겠어? 물론 A1 곱하기 R의 n-1제곱 풀어도 문제는 풀리죠. 그치? 근데 약간 관찰을 잘 하셔서 풀 수 있을 때 좀 빨리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문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원 수투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이건 필수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문과는 무조건 수원 수투에서 갈려요. 왜냐면 확통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투에서의 실력이 그냥 문과는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확통도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 내가 작년에 이제 문과 가리킨 애 중에 한 명이 확통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 그 3학년 들어가가지고 확통 모의고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수능에서 한 개 틀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거야. 전체 말고 수학 전체 말고 확률과 통계 그 8문제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 구성은 압니까? 수원 수투가 20 알아야죠. 수원수트가 합쳐서 22문제가 있고요. 22문제가 있고 그다음 너네 선택한 확통이 있죠. 확통이 8문제가 있어요. 알겠지?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봅시다. 46번 보도록 할게요. 46번 딱 보면서 속으로 아씨 겁나 복잡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보통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보통 어떻게 하냐, 글을 잘 못 읽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내가 딱 보면 글을 잘 안 읽어. 근데 사실 글을 잘 안 읽어도 문제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잘 뽑아내면 되니까. 이런 문제 푸실 때 솔직히 굉장히 이제 호흡이 길어서 좀 힘든데, 어차피 이럴 때는 차라리 DND를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이 너무 길잖아. 그럼 너무 짜증나잖아, 그치? 너네 국어 문제 풀 때도 보기부터 먼저 보고 풀지 않냐? 또 딸리 문제가 많을 때는 문제부터 먼저 보고 본문 읽지 않아요? 똑같은 아닌가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그랬었는데 제가 물론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나 보네.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길이 너무 이렇게 문제가 너무 길면 기니디 읽어봐. 기억 봐봐. 기억 보시면 어떤 느낌 드니? A5는 2의 16제곱분의 1이지. 약간 거듭제곱 형태일 것 같아, 그렇지? 니은을 보면은 뭔가를 계속 더했더니 A1분의 A2, A2분의 A3. 그러면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관계성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특히 이제 우항을 보시면 A1분의 A2, A2분의 A3 이런 건 약간 관계성이에요. 이해해? 전항과 다음항의 관계잖아. 특히 무슨 수열이 많이 나오겠어, 이런 거. 등비 수열이 조금 많이 나오겠죠. 정확히는 몰라요, 나도. 근데 어쨌든 관계성이 있긴 할 거다. 그 다음에 디귿 봤더니 로그잖아. 로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했죠?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라 로그 2니까 아마도 an 플러스 1분의 an이 2의 거듭제곱 형태나, 맞아? 아니면 뭔가 쭉쭉쭉쭉 이거 더하면 이걸 뭐 했을 때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더하면 로그는 곱하는 거니까 약분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 전항과 다음항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식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딱 이 문제 보기만 보는 순간 이거는 개개인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과 후에 대한 관계성을 무조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예 그 머릿속에 그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문제가 졸라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오히려 힌트인 기니디를 보고 이 문제의 방향성을 잡는데 결국 니은과 디귿을 통해서 아마도 이 문제는 뭐다? 전과 후의 관계성을 보는 문제겠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문제를 봤더니 정말 관계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하나씩 보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분의 1이 정사각형이 있대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근데 여기가 R1이래. 근데 이거를 몇 등분 했대? 2등분 했대. 2등분해서 뭘 만들었냐면 정사각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정사각형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자? R2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꺼냈네. 그래서 이걸 R2라 하자. 그 다음에 또 R2를 근데 봐봐. 여기서는 분명히 몇 등분 했어요. 여기는 2등분씩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몇 등분 하니? 4등분씩 해요. 그러니까 가로도 4등분, 세로도 몇 등분? 4등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등분 하면 이렇게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너무 그림 못 그렸는데 어쨌든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4등분 하면 좀 그림을 너무 못 그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R3가 합니다. 그럼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를 몇 등분 하냐가 좀 중요하세요. 봤더니 몇 등분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안 나왔어. 근데 이와 같은 만들어진 정사각형 RN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고? AN이라 하자. 그럼 여기서 한 변의 길이 그럼 A1은 얼마예요? 이거 써야 돼. A1은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 2분의 1. 그 다음에 A2는 얼마입니까? A2는 여기서 한 변의 길이거든요. 그럼 원래 여기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원래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고 이거 2분의 1 반이니까 4분의 1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몇 등분했기 때문에 4등분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는 얼마고 4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변의 길이 여기서 한 변의 길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A3는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했지? 이렇게 밑에 써놔. 근데 이제 R3를 몇 등분 하는지가 안 나왔어.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 Rn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Rn의 각변을 An분의 1 등분한 한 점을 평행하게 연결해서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인 정상 이게 뭔 소리야? 자 다시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Rn의 각변을 An분의 1 등분해서 만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Rn 플러스 1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R1에 맞아?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 문제 봐봐. R1의 한 변의 길이를 있어. 근데 이 R1의 한 변의 길이를 A1이 얼마니까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면 R1의 몇 등분? 2등분 했을 때 만들어진 이 길이가 그 다음에 길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러면 R2가 있어. 응? R2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분의 1이지. 얘를 몇 등분 했어? 얘 지금 이게 4분의 1이니까 얘를 역수치하면 몇 등분 하는 거야? 여기를 4등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이제 얼마가 된 거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16분의 1이지. 그럼 그 다음은 무슨 말이겠어? 이 16분의 1을 몇 등분 하는 거야? 16등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 자, 다시 제대로 읽어봐. 그리고 거기에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돼. Rn의 각변의 길이를 똑같아. 이 n 똑같아. 여기 3이면 A3분의 1. 그럼 16등분 하겠다. 오케이? 16등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건 16분의 1을 몇 등분 했기 때문에 16등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16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A4가. 알겠지?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 정도만 할 거 알죠? 느낌 오죠? 뭐예요? 다음은 전의 제곱인 거예요. 맞지? 자 봐봐 여기만 봐도 돼요. 이것만 밑에 것만 이제 봐도 돼요. 다음은 전에 뭔 거예요? 제곱이라고. 똑같은 2분의 1이라는 길이를 2등분 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된 거고 4분의 1이라는 길이를 4등분 했기 때문에 4등분 했다는 게 4분의 1이 했다는 거잖아. 똑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되는 거고 16분의 1이라는 길이를 16등분 했다는 게 16분의 1 곱했다는 얘기지. 그게 다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다음에 이 길이는 그 전에 있는 거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A1은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그냥 이 문제가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설명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푼 거고 너네 혼자 푸실 때는 좀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거야. 너네 단순히 이렇게 3개만 가지고는 문제 못 풉니다. 이 3개만 가지고는 관계성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행위를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하셔야 돼. 한두 번의 행위 가지고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게 한 번의 행위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한 번의 행위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2번의 행위인데 요 한두 번 가지고는 뜻을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단순히 이렇게 나왔어. 맞아? 그러면 그 다음은 무조건 공비가 2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무슨 수열일 수도 있어. 대차 수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딱 두 번 가지고 두 번 하고 가지고 아 공기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고. 아 그래서 한 몇 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한 3번 정도는 해봐야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뜻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딱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 딱 여기서 딱 요거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아 3번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의 뜻은 전항의 제곱이 다음 항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은 이미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래서 A5는 뭐겠어? 얘를 또 제곱한 거지. 얘를 또 제곱한 거니까 뭐야? 그럼 계속 이제 2분의 1의 기준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8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2분의 1의 1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기억은 맞고. 기억은 맞아. 그 다음 니은. 니은은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 더한 거예요. A5까지 더한 건데 얘는 등비 수열도 아니고 뭐 다 아니에요. 다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는 있네. 어렵게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좌항이죠 이게. 자 우항은 봤더니 너네 A1분의 A2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A1 아닐까? 그 다음에 A2분의 A3도 A3랑 A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이게 A2지. 다음 항은 전항을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2분의 A3는 A2지고 A2를 두 번 곱하면 A3니까 이거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네. 그치? 그 우항은 무조건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A5까지 더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네. 그치?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이에요. 디귿. 자 디귿인데 자 벌써 느낌이 오죠? 첫 항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에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자 1 집어넣으면 A2분의 A1이고 2 집어넣으면 A3분의 A2인데 이게 결국 이렇게 다 곱해질까 안 곱해질까? 곱해지는 거 아니지. 싹 곱해져서 마지막 10번째는 A11분의 A1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싹 약분돼가지고 결국 A11분의 A1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이것도 눈치껏 제발. 여러분 좀 눈치껏 보면은 우리가 일반항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A에는 뭐라고 세우면 될까요? 2분의 1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얼마고? 1이고 그 다음은 2고 그 다음 얼마야? 4고 그 다음 얼마? 8이고 그 다음 얼마죠? 16이죠. 이거 일반항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숫자가 1, 2, 4, 8, 16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어떻게 보면 지수가 등비 수열인 거지? 맞잖아. 2배씩 계속 가잖아. 2배씩 가잖아. 그렇죠? 지수가 등비 수열이니까 일반항을 세우자면 얘는 2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n-1제 이렇게 쓸 수 있지. 지수가 등비 수열이니까 끝났네. 그래서 결국은 얘를 A1은 얼마고 2분의 1이고 A11은 2분의 1에 자 여기다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요 2의 10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1024죠. 이거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고 그럼 1024니까 이 얼마가 나오니 결국은 1024 2에 1023이 나오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해주면 답이 511이 아니라 1023이 답이 되겠죠. 이해했지? 자 그래가지고 네 디귿이 풀렸다 하면 될 것 같고 네, 막상 풀어봤지만 원래 이렇게 기니디 문제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보통 많은 애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찍습니다.
DD에서 디귿은 보통 많이 찍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1등급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찍는 건. 이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이게 서현 이해 안 가? 이거? 여기서 밑에만 본 거야. 이거 보면은 아니 근데 이거 열 번째 항인데 아 10번째 11번째 아니었어요? 11번째예요. 뭐지요? 우리가 10을 집어넣으면 아 A 11분의 A가 돼서 됐지? 네 좋아요. 이제 완벽하다고. 그래서 답이 기억 이음만 되겠네. 그치? 네.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요런 거는 사실 근데 내신은 잘 안 나오고 모의고사의 약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7번은 이거는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좀 오래된 문제예요. 아마 너네보다는 어리겠지만 너네 거의 언제야? 너네 아마 유치원 때 그때 나왔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이거 마무리 이거 마무리? 네? 이거 마무리? 아니요. 자, 47번이야. 47번은 보통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해. 인정? 한번 봐봐. 47번 제가 그 문제 적는 동안 한번 보세요. 보통 이 반응이 그래. 보통 반응이 이 문제를 딱 보면 반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예를 들어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칠판에 적는 동안 무슨 말인지만 빨리 알아봅시다. 뭔 소리인지 알았다 몰랐다.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세요. 방해 금지 켜져 있구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 예신이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개소리인지만 알겠어요? 그치? 얘가 뭔 뜻으로 말한 건지는 알겠는데 네. 여기가 갑자기 200을 넘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적절히 좀 더 큰 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 자, 솔직히 200이나 좀 큰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버겁긴 한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만약에 얘를 3 곱하기 2에 얼마나 하자. 200을 지금 푸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딱 얼마야? 첫 항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왠지 느낌이 이걸 갖고 푸는 것 같아요. 하는 꼬라지가. 그치? 그럼 이 상태로 보면은 항이 몇 번째 항이야? 201번째 항이 되는 거 맞겠죠?
이해했지? 그래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2의 제곱의 100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봐봐 수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비납법이라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일일이 하나씩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문제가 나왔을 때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그 한 거에서의 규칙을 찾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목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말 그대로 뭐라고 할 수 있죠? 공비가 4인 거에 몇 번째 항인 거야? 101번째 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했지?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 아닐까? 여기 있는 2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쪼개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두 개로 쪼갠다는 건 다른 말로 뭘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약수지? 이해했지? 그럼 약수? 오케이? 그러면 200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다시 문제가 타협바꿈 되는 거예요. 자, 200의 약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소위수분해 해야지. 그럼 10 곱하기 10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2니까 2에 몇 번? 2를 3번. 그 다음에 5를 2번 한.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러한 약수 중에서 자,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하면 되죠. 1, 2, 얼마야? 4, 5, 어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200. 그럼 이렇게 해서 중간에 100이 있을 건데 벌써 느낌이 온다고. 실제로 여기 약수가 200이 있으니까 답이 201이 된 거지. 그다음 약수가 얼마가 있으니까 100이 있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겠어? 101이 된 거겠지. 그러면 결국 답은 뭐겠니? 여기 있는 모든 약수의 뭐에다가 다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한 걸게 답이죠. 인정해? 실제로 약수가 200이 있으니까 답은 201이 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더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해하셨지? 아니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3 곱하기 여기서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1 이렇게 해가지고 본 거 200으로 보고 보면 얘네들 이거에 1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공비가 된 거야. 얘가 공비가 되면 얘 첫 번째 여기가 1이니까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얘는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 말은 결국 1이 여기다 1에다 1 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겠어? 얘가 다 1씩 더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외우는 암기 공식이 있지. 무슨 공식이 있어요? 약수의 총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약수의 총합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럼 거기에다가 각각에다가 1을 약수의 개수만큼 더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2의 세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총합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해서 2의 세제곱까지 더한 걸 에다가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을 한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더하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봤더니 여기가 3이고 여기 2니까 4 곱하기 3 12개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 12를 더해준 게 우리가 답이 원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해했지? 이게 답이야.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단원이 등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봤을 때 얘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설마 요거 있다고 이 단원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네, 등비수. 그래서 이 부분을 등비수를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등비수 합공식은 쉽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가 4개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공비 빼기 1분의 그래서 5로 세팅을 했네. 이 4 약분하려고 그러는 건가? 자, 여기서 5의 세제곱 빼기 1 해주고 여기도 1이고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1 되고요. 여기는 16 빼기 2니까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4 해주고 5의 세제곱 빼기 1을 제발 계산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계산해도 되겠네요. 자, 이거 세제곱이 해석을 하면 좋겠죠. 이해하죠? 그래서 4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은 더 계산하기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힘드니까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몇 번도이지? 네, 47번도 굉장히 좀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거 진짜 못해도 한 10년,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애들도 똑같았어. 너네들의 이제 한참 선배들, 그때 당시 애들도 이 문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바로 48번으로 가요. 그래요. 자,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아름답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통 SN에서 SN-을 빼면은 그 AN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처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기도 왼쪽에 N에 관한 식이니까 오른쪽도 뭐에 관한 식입니까? N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해했어? 어떻게 보면 오른쪽도 일종의 함수야. 그런데 A사를 물어봤죠?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풀어요. 되도록이면 A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일단 A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을 이게 딱 봐도 너네 이 간격이 지금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중앙에 누굴 붙이는 게 제일 좋겠어, 느낌상. 중앙에 4가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 그러면 A5, A4, A3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N에다 2를 일단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에다 2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럼 S5 빼기 S2니까 A5, A4, A 얼마? 3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기 때문에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등비 수열의 합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얼마라고 알 수는 없겠죠. 등차면 몰라도 곱하기만 몰라도, 그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이 분명히 그때 얘기했단 말이야. 개수가 같은 부분합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뤘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서 딱 보아하니 얼마를 대입하냐면 A랑 1을 대입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일단 대입해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게 A4니까 A4가 포함되도록 하는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부터 생각하고 2부터 대입을 하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걸 대입하는 거예요. 아니 설마 님들 설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는 이거니까 SN은 그 등비수열 합이다 해서 R-1이네 R에 N-1 곱하기 A1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다 N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고 또 N 집어넣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아니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집어넣으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S4 빼기 S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4 더하기 A3 더하기 A2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뤘잖아. 안 다룬 것도 아니고 다뤄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똑같이 개수가 몇 개라는 건 3개인 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항상 그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얘 입장에서 얘는 몇 번 R을 한 번 곱한 거고 얘 입장에서도 여기를 R을 한 번 곱한 거고 얘 입장에서도 얘를 R을 한 번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 결국은 끝났죠. 13 곱하기 얼마가 R 한 게 13 곱하기 3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왜냐면 이 식 전체에다 R을 곱한 게 얘니까. 그냥 R이 얼마인 거 알았어요? R이 3인 거 알았네. 그 얘가 3인 것만 알아도 이거는 뭐 간단히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러면 A4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4라고 하고 옆에 있는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A3에서 A4 넘어올 때 3을 곱했으니까 공비가 3이니까 거꾸로 가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A4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A5는 A4에서 한 번 더 간 거니까 3을 곱해주면 되죠. 이게 그래서 얼마다? 39다 라고 풀어주면 답이겠네요. 모르겠어. 답은 어떻게 답지에서는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뭐 과하게 뭐 잘못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맞죠.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비를 적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했고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9번인 거예요. 상윤입니다. 상윤이. 옛날 갈때 때는 이름이 있네요. 상윤이. 상윤이 하면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근데 여자예요. 네. 자, 그 뭐야 서연아, 너는 무슨 무슨 연이냐? 잠깐 네? 이상하다. 아니 미안해요. 잠깐 한자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미안해요. 한자 무슨 연이냐 하니까 약간 무슨 연이냐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무슨 서예요 무슨 연이? 잠깐만 이상하다. 네, 무슨 그 새벽서에 흐를. 뭐 되게 있어 보이네. 너는 뭐야 예진아? 슬기로울 예 믿으신. 약간 기독교 집안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 딸은 기쁠예 둥글 원을 썼거든. 너무 둥그렇게 얼굴이 자라고 있어. 지금 걱정해. 이름을 잘못 지었나? 지금 고민.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뭐였지? 딱 이름을 두 가지를 받았어. 하나가 지금 있는 이름이고 또 하나가 승민이었어. 승민이. 그래서 좀 그치. 근데 어쨌든 그게 제일 좋은 이름이라 하는데 약간 승민으로 좀 지으면 나중에 놀림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승민이 안 했어요. 무당한테요? 에? 무당한테요? 아니요, 뭘 부당이야. 장명수 아니야? 장명수지. 그거 이제 무당이야. 아니 그래도 집안에 아유. 할 수도 있잖아. 나 이상하게 보내, 그치? 자기 기독교라고 이상하게 하면 안 되네. 순식간에. 장명수에서 장명수. 아니 네.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아니 무당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그래도 아니 잠깐만. 원래 근데 예신이. 근데 우리 누나는 왜 이렇게 얼굴을 빨개 해요? 괜찮아요. 네. 우리 누나는 굉장히 기독교이신 분이어가지고 애들 이름 지을 때도 이제 하자가 들어가도록 지었는데 거기는 한자 안 썼어요. 아예. 굉장한 믿음이. 요새 생각보다 한자를 아예 안 쓰는 애들도 많더라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름에 한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그치 주민등록 그 중에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 그치?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 그 글자에도 자신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외모가 뛰어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 아니면 또 그 시선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한자에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자기 한자 이름은 자기 한자 못 쓰는 되게 많더라. 너 쓸 수 있어? 본인 이름? 근데 애들 중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상 못 쓰는 애들이 반이에요. 제 기억 안 나는데 클린 노트에 쓰세요. 자, 네번 반복해. 그래 그래야 되겠지. 어떻게 몰라? 아니 저 한자 되게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워요. 핑계입니다. 핑계야. 그래도 외워야지. 나도 그래서 우리 딸이 그 되게 어렵거든요. 못 써.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본인이 거 외워야지. 그래서 나 못 쓴다. 참 생각해 보니까 기쁠리에 둥그런 못 쓸 것 같아. 너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 한자는 되게 간단해요. 아니잖아. 동자 뭐겠어요? 너네가 별로 모르는 한자 중에 확실하게 아는 동 뭐 있어? 움직이. 엄중이 또 나는 어려운 한자야. 더 쉬운 거. 동력. 그렇지 동력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는 외우는가 봐요. 긴자도 쉽고. 자 문제 볼게요. 오늘 예진아 오늘 좀 굉장히 재밌다. 내가 그 무서운 거 얘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무서운 라디오 되게 많이 듣는데 거기에 부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볼게요. 49번인데 2011년 초에는 1억 원을 예금했는데 그해 말 얼마씩 인출한대요. 1,000만 원씩 인출했어요. 그때 2021년 초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몇 가지 지켜야 될 거, 몇 가지 당부사항.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린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첫 번째 뭐야? 시점을 어디로 통일하라? 미래로 통일해라. 무조건 시점은 뭘로 통일해라? 미래로 통일하자. 써줄게요. 시점은 어디로? 미래로. 절대 현재 이거 하지 말고 과거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미래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갚든 빌리든 저축하든 돈을 뭐하든 갚던 빌리던 저축을 하던 무조건 다 뭐로 생각해라? 모아서라고 하라고 했죠. 모아서 갚던지 모아서 빌리던지 모아서 저축하던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 모아 이 저축 이 모으는 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이게 결론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뭐가 되는데 첫 항이 되는데 이 첫 항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뭔가 행하는 맨 마지막 거라고 했죠. 맨 마지막. 이 맨 마지막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첫 항이 된다고 했어요. 그치?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가장 최근의 돈이기 때문에 이 가장 최근의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이제 끝납니다. 시작해 봅시다. 2011년 초에 좀 어려우신 분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2011 근데 어차피 문제가 약간 좀 뻔하긴 한데 2012년 초에 1억 원을 예금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겠죠. 그러면 2012년 초가 되면 초가 되면 정확히 얼마가 되는 거야? 1년이 지난 거지. 이해했어? 그 쭉쭉 시간이 흘러서 어디까지 했어요? 2021년도 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처음에 두 개는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초 이것도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뭐야? 자, 실제로 1년 지났을 때 이자는 몇 번 붙겠어요? 한 번 붙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찾는 거야. 2012에서 2011 뺐을 때 1이지? 그러면 여기 내가 알고 싶은 건 2021년도잖아요. 그럼 2021에서 2010을 빼니까 이자는 몇 번 붙는 거야? 10번 붙겠죠? 이렇게 찾으라고. 다시 내 근처를 하나 표시를 하시고 얘랑 숫자랑 연관시켜서 하기 위해서 얘에서 1 뺐더니 1이야. 그럼 1 뺐을 때 이자가 한 번 붙는 거니까 2021년도까지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님들 제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그해 말에 얼마씩 인출합니까? 1,000만 원씩이죠. 그럼 여기서 이미 1,000만 원을 인출했어. 그러니까 나는 9,000만 원 이질을 하지 말라고. 모든 시점은 매 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이 미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에서 이거 뺐다. 그 남은 돈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돈 여기 있는 거 안 건드려. 안 건드려서 계속 묵혀놔. 이때까지 묵혀. 오케이? 이때가 묵히고. 그냥 내가 빼낸 돈들을 다 모아. 내가 빼낸 돈을 다 뭐하라고? 모아. 그래서 이 전체 묵혔던 이러고 묵혀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도래서 내가 그 빼낸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빼면 어떤 시점에서 이 마지막 시점에서 한 번에 빼면 그게 그거야. 다시 매 순간 돈을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뺀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예금한 1억의 돈은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의 돈은 곱하기 그 공비가 얼마니까 연이율이 5%니까 1.05가 되고 이자가 몇 번 붙냐면 10번 붙었겠죠. 이게 내가 지금 처음에 집어넣은 1억의 돈이 맨 마지막 시점에서의 금액이 되는 거고. 자, 거기서 이제 내가 얼마씩 빼냐면 1,000만 원씩 빼는데 그 1,000만 원씩 빼는 걸 뺀다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빼서 어디 옆에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걸 다 가지고 한 번에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그럼 처음에는 1,000만 원이야. 근데 여기 시작 때 내가 이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돈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돈을 언제 빼니? 2020년도 다시 뭐예요? 2020년도 말에 돈을 뺄 거 아니야. 1,000만 원을. 그런데 2021년 초면은 하루 지난 거예요. 하루 지나서 뭔가 액션이 끝나는 거지. 그럼 마지막 뺀 1,000만 원은 이자가 붙겠어요? 아니 2020년 12월 30일 날 돈을 꺼내가지고 2021년이 됐는데 요거 뭐 이자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수열이 합의되는데? 공비 수열에 합의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공비 마이너스 공비가 1.05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맞아? 공비의 항해 개수. 자, 돈 몇 번 찾았겠니? 근데 2011년 말에부터 찾아가지고 2011년 말에 돈을 찾아서 언제까지 찾냐면 2020년 말에 찾는 건데 말까지 돈을 찾았어요. 그럼 몇 번 찾겠어요? 2011년도에도 찾는 거고 2020년도에 찾는 거니까 2020 빼기 2011 더하기 1 해줘야 되는 거지. 횟수니까 횟수. 그래서 총 몇 번 한 거냐면 10번 한 거야. 내가 돈을 그래서 몇 번 찾았다? 10번 찾았구나. 근데 처음 돈이 누구냐? 여기 있는 처음 돈이 얘지. 근데 얘는 이자가 안 붙은 나의 것 그 자체여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근데 저 1,000만 원이랑 저 1억이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몇 배가 정확히 1억입니까? 10배죠. 그래서 얘를 그냥 1로 보시고요. 얘를 1로 보시고 얘를 얼마로 보시는 게 편해요? 10으로 보셔서 그냥 푸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단위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지? 자,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면 이거는 계산도 복잡하니까 끝까지 제가 해볼게요. 1.63 곱하기 10이니까 16.3 되시고요. 자, 여기는 0.05 되시고요. 자, 여기는 1.63에서 1 빼니까 0.63 되시고요. 곱하기 1 됩니다.
두 번 가시고요. 두 번 가시니까 12.6이 되네요. 그러면 두 개 빼시면요. 얼마가 되지? 자, 7이 되고 3.7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이 3,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내가 1 단위로 봤잖아. 그치? 그러면 3.7이 나왔다라는 건 3,7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결국은 그 뭐야? 이거 돈놀이. 이 돈놀이가 아무리 어려워 봤자라니까. 선생님이 말한 요것만 요것만 잘 지키세요. 돈을 찾든 빌리든 갚든 적금하든 모든 시점은 무조건 어디로? 미래로 다 밀어버리시고 그 갚은 돈이나 빌린 돈이나 모아는 돈이나 다 모여서 갚는다. 모아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은 적금이에요, 적금. 그래서 맨날 뭐부터 가르치는 거야? 적금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네 학교 제발, 그치? 너네 학교 제발, 여기 수능은 절대 안 나옵니다. 너네 학교에서 제발 이거 가르쳐주고 시험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애들이 이거 빠졌던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르쳐주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거에 있어요. 그런 거 어디지? 그 뭐라고 하지? 그 생각 넓히기, 뭐 실생활에서 수학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만약 학교에서 하면은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수능은 절대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셔서 50번 가도록 합시다. 50번. 그러니까 이게 그 빠진 이유도 간단해요. 애들이 못해서야. 어렵다고. 뻐꾸기처럼 어려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근데? 예신아, 지금 문맥 흐른다.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참나 진짜. 자, 50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B2K 빼기라고 B2K를 저렇게 주어줬어요. 그랬을 때 B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했는데 여러분 봐봐. 이것도 사실 그래요. 눈치가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너네 지금 이 겨울방학 얼마 안 봄방학 이제 봄방학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2월달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게? 2월 끝까지 수학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게? 구호. 수능 특강 하세요. 웬만하면 하라고 수능 특강. 수학이요? 수학뿐만 아니라 네, 수원 수투 정도랑 시간 남으면 하세요. 알겠죠? 예신아 눈 돌아가는데 수능 특강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물론 내년에도 당연히 하고 막 하겠지만 올해 것도
것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숨투강이 굉장히 문제가 잘 뽑아요. 잘 되게 좋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저는 물론 3년치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나오는 거는 아직 안 해놨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자 볼게요. 눈치. 자 여기서 내가 눈치 채는 부분. 이 문제 딱 풀라고 했어. 일단 뭐가 거슬리지? 어떤 게 좋아 보여? 위에는 뭘 관장해? 홀수. 밑에는 뭘 다스려요? 짝수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지? 그래서 B1이 됐든 B2가 됐든 B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실제로 A1까지밖에 계산을 못하는 놈입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뿔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거 완벽한 식이라고 했어? 불완벽한 식이라고 했어? 불완벽한 식이야. 일반항은 못 구하는 식이라고. 그냥 여기서 B1이라는 건 K가 1이 되니까 A1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나는 이제 B2는 K가 1이 되기 때문에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B3는 얘가 3이기 때문에 얘가 뭐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3이 되려면 K가 2잖아. 두 번 계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B1 더하기 B2는 이거랑 이것만 계산하는 거라서 A1-A2가 되시는 거고요. B3, B4는 뭐가 되는 거냐면 A1. 자 근데 봐봐. 이런 것도 센스야. 이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2A3 더하기 2A4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게 B3고 이게 B4겠죠. 이해했니? 했지?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옆으로 썼어요? A가 무슨 수열을 했기 때문에 A인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B5는 뭐겠어요? B5 A1 마이너스 2A3 플러스 3A5 이게 B5죠. 저기다 3 집어넣은 거니까. B6는 짝수로 간장하는 거니까 밑에다 해가지고 세 번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2 그다음에 플러스 2A4 그리고 마이너스 3A6 벌써 느낌 확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뭐냐?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D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D에다가 플러스 2D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D 플러스 2D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D 플러스 2D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되는 거겠죠. 그 계산 결과가 뭐라고 했으니 10이라 했으니 이게 10이다. 그럼 이미 D 해서 끝난 거죠. 이게 답이죠. 공차 뭐라고 했으면 D, 공차가 D잖아. D.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얼마냐? 마이너스 2D가 10이니까 D는 마이너스 5겠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겠네요. 끝났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짝수를 의미하는 거, 얘는 홀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들 짝수랑 홀수랑 같이 엮어서 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수열은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적절히 쪼갤 줄도 알아야 돼요. 혹은 모여져 있는 걸 펼칠 줄도 알아야 되고 펼쳐져 있는 거를 뭉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 있죠? 그래서 51번으로 갈게요. 자, 51번.
자, 51번 봤더니 다음 거 그림과 같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답니다. 차례대로 A1, A2, A3, A4, A5가 있는데 뭐 이런데요? 등차 수열이 이래요. 근데 A5가 A1의 몇 배다? 1.5배다. 그랬을 때 A2 곱하기 얼마를 구하라? A4를 구하라. 한 변의 길이가 10이다. 자, 근데 이게 등차를 이룬다. 네, 다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거, 이 각각의 넓이를 A1부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자,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인 그 뭐야?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공식이 뭐죠?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 알죠? 요거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등차수의 합이니까 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A3가 몇 개다? 5개다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A3는 얼마가 되는 거다. 자, 여기 보면 4가 2 곱하기 2예요. 그럼 10이 2개 있고 2가 2개 있으니까 5가 2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5를 하나 날리니까 5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3가 이제 얼마 구하랬냐면 5 루트 3인 거 알았습니다. 근데 A5가 나왔죠. 근데 A5라는 건 기본적으로 A5랑 A1이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A3가 되지 않을까요? 맞지? 그런데 A5가 A1에 1.5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2.5가 되네. 그럼 2.5의 A1이 A3의 2배니까 10 루트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10분의 25거든요. 그러면 5로 나누면 2분의 5예요. 그럼 2분의 5니까 A1은 5분의 2 곱하기 10 루트 3이 돼서 결국은 4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이게 왜 3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결국은 답이 뭐야? A1도 나온 거예요. 그럼 너네 A3도 나왔잖아. 그럼 A3에서 A1을 뭐 한 것이 뺀 것이 2D가 되는데 A3에서 A5 빼면 루트 3이니까 D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네요. 이해했지? 네. 그럼 A2는 뭐고? A2는 네. 제발 이것도 A3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봐봐. A2도 A3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A4도 A3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합차니까 곱셈 공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2는 5루트 3 빼기 얼마고 2분의 루트 3인 거고, A4는 5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물론 이렇게 번거롭게 안 풀어도 되지만 어쨌든 곱셈 공식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 곱하기 얼마와 3에서 4분의 1 곱하기 3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25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99죠. 99 곱하기 3 해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해했어? 네. 물론 사실 이렇게 굳이 안 풀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해드린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풀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1번도 마무리가 됐어요.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한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우리 55번까지만 풀고 좀 쉴게요. 55번이면 이제 한 며칠 남을까? 문제 안 남았네요.
자, 뭐 끝났어요 벌써. 네. 지금 AN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을 했단 말이지. 그럼 벌써 이거 뭐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똑같이 3개인데 A2가 그럼 몇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3개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거는? A2. 그렇지? 그 다음 이 5개는 A3가 5개 있다고 보면 되잖아. 근데 5로 나눈 거니까 A3. 어이구. 뭐냐 이거. 그치? 얘는 26, 둘이 더하면 26이죠? 26 나누기 2하면 A13이지. 그래서 이만큼은 A13이 25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25가 나와주니까 또 A13.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더한? A13까지 더한 게 되겠네. 근데 이것도 무슨 수열 합입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요. 얘네들의 평균이 A7이네요. A7. A7이 몇 개 있다? 13개 있다.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 아닐까. 되네요. 그치? 자, 그래서 A7이 13개 있는 거니까 A7은 네, A1 기준으로 생각하면 2 더하기 6D예요. 30이겠네요. 여기에 13개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52번은 뭐 끝났으니까 바로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3번. 자, 53번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인데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합시다. 근데 SK는 얼마고? SK는 마이너스 15고 S의 K 플러스 3은 얼마래요? 마이너스 12랍니다. 그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뭐에 대해서? K에 대하여 A3K는 뭐니라는 문제입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이런 문제 있죠. A3K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A3K를 직접 문 못 구하고 보통 AN을 구한 다음에 이 N에다가 3K를 집어넣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A3K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AN을 구해가지고 저렇게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럼 잠깐 보시면 공차가 2인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 A이라 했어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K는 이건 좀 다르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K는 특정한 수네요. 특정한 수. 이건 좀 다르네요. 문제가. 얘는 뭐 A3N이 아니라 K는 여기서 말하는 K는 특정한 수예요. 특정한 자연수. 오케이? 정해진 상수야. 상수. 어떻게 보면은.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되고요. 일단 보면 이 둘을 뭐 하시는 게 맞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둘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플러스 3 빼기 SK는 자 어떻게 되냐 했더니 빼기 12에서 빼기 15로 빼니까 3 나오네요. 그러면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 더하기 AK 플러스 3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K는 상수라 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죠. 이해했지? 자 그렇다면요 님들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려면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는데요. 공차가 2니까 2n이죠. 더하기 네모. 근데 얘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K는 정해지는 값이니까 K 플러스 2, 얼마를 지나는 거랑 마찬가지야. 1을 지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있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을 때 결과가 1 나와야 된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가 2K 플러스 4거든. 그럼 2K 플러스 4가 1에 밀려면 당연히 빼기 3 빼기 2K 해주면 되겠죠. 이해했지? 1 더하려면 이렇게 해서 딱 해주면 돼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더 이상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거를 집어넣고 이거를 집어넣을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통해서 나온 게 이거기 때문에. 그럼 써먹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바로 누구냐? SK가 얼마라는 거 빼기 15라는 걸 다시 써먹으면 될 것 같아. 얘는 첫 항부터 어디까지 합이니까 K번째 합인 거 맞지? 그래서 A1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럼 여기 1 집으면 2니까 빼기 2K 빼기 5. 아니 빼기 1인가? 1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K번째 항이거든요. 여기다 K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빼기 3이 돼요. 이해했지? K 집어넣으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잘못했네.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맞나? 맞네요. 자 다시 A1 그럼 빼기 2K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 AK가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AK는 빼기 3 나오고 나누기 2 곱하기 K 해주면 되죠. 자, 이 K 한 결과가 빼기 15다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해보면 빼기 4고 2로 나누니까 빼기 K 빼기 2겠죠. 이거랑 K랑 곱한 게 빼기 15인데요. 딱 봐도 K는 얼마면 돼요? 3이면 되지. 눈치채냐? 이런 거 좀 센스껏 하세요. 보시면 얘 둘 차이가 2 나잖아. 2. 마이너스 이제 앞으로 빼면 차이가 2 나오니까 5 곱하기 3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오냐면 3. 그래서 K는 얼마다? 3. 자,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돼서 3 집어넣으면 A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2N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서 이제 A3K는 즉 A9니까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되니까 9 답이 그래서 9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알겠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에 별표 치세요. 이 별표를 치는 이유는 보통의 애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54번 별표 치시고 너 뭐 먹는 거냐, 서연아 근데? 그 뭐야? 딸기 스무디? 진짜 딸기 갈아주냐? 모르겠어요. 아마 네, 커피숍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뭐 먹을 거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직접 뭐 당근 뭐 과일청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해서 막상 시켜서 먹으면 이게 과연 직접 만든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오늘 그래서 어디야? 저번 주 일요일이죠? 저번 주 일요일날 딸이랑 둘이 같이 저기 삼청동 갔어. 삼청동. 너 삼청동 어딘지 아니?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멀지 않나요? 종로 갈만한. 아니에요? 네? 종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별로 안 멀잖아. 삼청도 가봤어? 몇 번 놀러 가봤어?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 선생님 집에서 저기 성북동 근처여가지고 집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딸이랑 둘이서 갔는데 그 어디야? 그 종로 쪽 거기 어디에서 마술공연 하더라고. 마술공연. 그래서 마술공연 길거리에서 하더라고. 길거리에서 해가지고 그거 막 즐겁게 봤는데 갑자기 나중에 돈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근데 재밌었어. 그래서 어른은 10,000원, 어린이는 5,00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 그래서 마치 다들 1,000원씩 이렇게 막 해서 주는데 굉장히 재밌었어. 재밌고 이번 주 일요일날 굉장히 저번 주 일요일날 미세먼지 많았던 거 알아요, 니네? 바람직하네요. 어디 들어가서 공부만 하셨나 봐. 그렇지?
어쨌든 그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커피숍 가자고 커피숍에서 힘들다고 자기 더 이상 못 걷겠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또 야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야외 가서 음료수를 먹는데 이게 그 음료수를 먹는 건지 미세먼지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굉장히 근데 미세먼지만 한 가득 먹다 온 것 같아. 아직은 주말에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때가 아니어서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너네는 언제 일요일날도 학원 간 게 언제부터예요? 중 중이? 아 그럼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을까? 자 초등학교 때 과연 나랑 놀아줄까? 그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초등학교 때 아빠랑 뭐 놀았어요? 안 노나요? 보통은 책 읽지 않나?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또 무당 이후로 두 번째 충격적인 발언을 얘가 더 들었어요. 했어요. 아 책 읽는 게 보통의 취미인가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커서는 안 그렇고. 커서는 안 그렇고. 하긴 나도 어릴 때 책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나도 어릴 때 취미가 책이었어. 그쵸. 좋아요. 어릴 때는. 네. 말하고 싶어. 역시나. 너는 취미가 책 안 읽는 거, 책 읽는 거 아니니? 설마 뭐 만화 보고 이런 게 취미이지 않을 거 아니야. 고상하지 책 못하게. 읽었죠. 어? 책 읽는 거 취미였어요. 아 무슨 책? 뭐 판타지 뭐 이런 거 아니죠? 연애 소설 뭐 이런 거. 그 뭐지? Y. 그럼 그뭐아 궁금한 이야기 와이가 그거나. 궁금한 이야기 와야지. 아 그거 있잖아요. 뭐 위인장 같은 거. 아 그런 거 있어요? 만화책. 내가 책 읽어달라고 하는데 가끔씩 만화책 읽어달라고 하면 진짜 너무 빡쳐. 말이 너무 많아 만화책은 알죠? 그래서 그래 애들이 읽어달라고 하는 책 해봤자 뭐 있습니까? 내용 뭐 글이 별로 없는데 만화책은 글이 너무 많아 한 페이지에.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요. 옛날에는 내가 막 몰래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었거든. 요새 그거 딱 걸려 글자를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세계 명작이 제일 무난했어요. 세계 명작. 제일. 아, 그치.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근데 그래 나도 세계 명작. 세계 명작 그가 그 위인전. 책은 많이 읽었지만 위인전을 많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릴 때 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조립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혼자서 앉아서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왜요? 그때부터 이과생의 자질이 보였던 거 아닐까요? 다들 그러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 너도 책을 많이 읽었고 넌 뭐 했어요? 전 놀았죠.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많이 놀았어요. 뭐 미술 이런 거 만드는 거? 네, 미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약간 미술에 진짜 1도 재능이 없었어. 그러셨구나. 우리 누나는 같은 피인데 우리 누나는 되게 잘했거든? 미술? 나는 근데 미술 너무 못했어요. 사람들 진짜 없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림 잘 그리는데. 예진이 네. 그치 예진이 글에 있는 그 기운은 다 그림으로 가져갔어. 글씨 능력치를 맞아. 그림 능력치로 바꿨잖아, 그치? 네. 맞아요. 전 둘 다 못해요. 괜찮아요. 나 어릴 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글씨 못 쓴다고 엄마한테 맞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억울해. 그래서 요새 맨날 나 뭐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때는 그냥 뭐 좀 어느 정도 맞는 게 이제 실상 다반사여가지고 그냥 맨날 글씨 못 쓴다고. 그 이렇게 다 써놓으면 자기 다 지워. 그거 다시 쓰래. 그거 좀 빡쳤어 어릴 때. 그래서 내가 그림에 대한 흥미를 더 잃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안 했죠. 악기 잘해야 되네. 저 악기도 재능이 되게 없었어요. 약간 나는 예체능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유연하지가 못해요. 유연성이 좀 떨어져. 운동 잘하니?
아 저희 둘이 저희 반에서 달리기 꼴등 뒤에서 1등 뒤에 그 달리기는 약간 의욕이 없는 거 아니야? 달릴 의욕이? 아니 진짜 의욕이 없어.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 근데 꼴찌는 좀. 여기서 아니 뒤에서 2등도 있어 아 이렇게 근데 저 개주였어요. 아니지 아, 나 그거 초등 때 개주였어. 아 진짜? 응. 근데 이렇게 태워있어. 초딩 때 너 선수였다고? 네, 저 개주였어요 반에서. 한 번에 한 명. 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명이야? 7명 그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 운동회 하면 종목별로 하나씩 나가야 되니까 한 명은 이거 2인 3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 개주 남는 거는 너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어요? 네. 난 살면서 체육대회가 진짜 고등학교에서 잘했는데. 처음이었어 개주. 야 씨. 너네 잠깐만. 너네 운동회 이런 거 했니?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작년에 한 번 했어 했어? 네. 하긴 한 게 어디? 괜찮아. 너네 진짜 축복한 세대야. 대학만 가시면 되잖아. 대학교 가서 다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축제도 보고 다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한 번에 가세요. 자, 갑시다. 53원 보는데 문제가 뭐야? 너는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풀비시 아, 풀기 쉽다는 인정인데 풀어야 되겠다는데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결국 약간 느껴져. A1을 통해서 A2가 구해진다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뜬금없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A1을 채웠어. 이 A1을 채웠기 때문에 A2가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이 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A2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고. 또 채웠어. A2를 채웠으니까 뭐가 그려지는 거야? A3가 그려지는 거지.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관계성.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관계성이 떠올라고 두 번째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닮음이 떠올라야 돼요. 닮음 떠오릅니까? 이게 왜 닮음이 되냐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무조건 닮음이에요. 기억하세요. 다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직각삼각형 안에 뭐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무조건 닮음이야. 이거는 그냥 100%야 100%. 마치 그치? 마치 너네가 달리기 거꾸로 1, 2등인 것처럼 이거 100%야 100%.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관계성을 보면서 닮음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봐봐. 이 길이는 전의 길이지. 이 전의 길이와 그 다음의 길이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얘가 2대 3이야. 항상 2대 3이야. 그럼 여기가 AM 플러스 1 정사각형이니까 그 정사각형 성질을 이용하자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려면 2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AN이라는 건 3분의 2의 AM 플러스 1에다가 여기 그치? 거기에다가 이것도 A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M 플러스 1을 더한 게 됩니다. 한번 끝나네. 이해했어? 그 다음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잖아.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여기도 그렇죠. 똑같이 이거랑 똑같고 얘의 3분의 여기에 이거랑 이거 다 똑같은데 얘의 3분의 2배가 여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다 더하면 또 A2가 되고 이런 관계성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결국 뭐냐면 3분의 5 AM 플러스 1이 AN이니까 AM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니? 5분의 3 AN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길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첫 길이는 이 첫 길이가 여기가 이제 x라고 보시고요. 이걸 x라 보면은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와? 3분의 2x가 돼서 3분의 얼마가 5x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5분의 6 이렇게 돼서 첫 길이가 a1이 얼마인 거 알아요? 5분의 6인 거 알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a1은 5분의 6이고 얘는 공비가 얼마인? 5분의 3이 등비 수열인 거 알기 때문에 2분의 1 a분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첫 항이 얼마고 5분의 6이고 곱하기 공비에 9니까 몇 번 가면 돼요? 8번 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게 눈치껏 해서 여기가 지워지면 3이고요 5가 9번 있는 거고 3도 9번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 5분의 3의 부제곱이 되겠지. 자, 다 했죠? 다 했고 이제 마지막 55번인데 55번은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55번은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55번은 딱 쓰기가 좀 빡시니까 일단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적는 동안 한번 보세요.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인 거. 근데 각 행에 있는 10개의 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행은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모든 행의 등차 수열 공차는 모두 같은데 1열만이야 여러분. 1열만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런데 A 얼마가? 14가 11이고 A 22 얼마인데? 13인데 A 37은 얼마다? 20이다. 자,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2 더하기 A2, 3 더하기 해가지고 A100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풀고 쉬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제일 크게 실수하는 거는 더 이거예요. 자, A2, A12, A22 등비수열 맞다 틀리다? 아니 어차피 여기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지금, 그치? 맞잖아. 그럼 여기도 일정하게 커지니까 얘가 등비 수열이면 얘도 등비 수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공차가 2라고 생각해서 1, 4, 5, 7, 9 이렇게 해볼게요. 맞지? 근데 얘가 등비 수열이라며. 맞지? 여기는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2라고 해볼게. 그럼 2, 4, 8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공차가 2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그 다음 거 얘도 얼마야? 공차가 2니까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공차가 얼마니까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등비를 이룬다고 해서 얘가 등비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렇게 등차고 이렇게 등차인데 그놈의 공차는 같다고 했고 그럼 유일하게 뭐만 스페셜한 거예요, 님들? 여기만 스페셜한 거야. 나머지는 스페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스페셜한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봐봐. A14가 11이고 얘는 1행 4열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A20은 2행 1000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다. 2행에 10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13이고 근데 얘네 둘이가 같은 라인이잖아. 그러면 1행 4열 1행 10열 이거잖아. 같은 라인인 거 맞지? 같은 라인은 무슨 수열을 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거는 바로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둘이 더하면 34니까 A17은 얼마다? 둘의 평균이니까 얼마? 12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모든 핵심은 저기 맨 왼쪽이기 때문에 맨 왼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인정하지? 자, 맨 왼쪽으로 보내자. 보내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10으로 가야 되겠지? A10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2에서 자, 여기서 여기 갈 때 7D면 맞아? 여기서 여기 갈 때 마이너스 7D 하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얘네가 지금 등차 수열인 거 맞죠? 그래서 얘네 마이너스 7D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30도 37에서 가는 거니까 22에서 마이너스 7D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해했지? 네, 왼쪽으로 가면 자, 이쪽으로 갔을 때 등차였다면 거꾸로 가는 건 빼기 D인 등차겠죠. 그런데 A10 잠깐만 11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11 여기도 11이 아니라 31이 되는 겁니다. 31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고 6D가 되는 거고 여기도 6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미안해요. 이렇게 쓰고 자 그런데 10이라고 얼마는 31은 등 비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갔냐면 2번 간 등 비수열이 되는 거죠. 이해했지? 그런데 D를 구할 수 있죠. 이거 D를 여기서 구할 수 있죠. A 얼마에서 이 집에서 14를 빼면 같은 라인이니까 몇 D? 6D가 얼마인 거 알아요? 2인 걸 알게 됩니다. 이해했지? 그럼 6D가 2인 거 아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10인 걸 알게 되고 여기는 20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갔으니까 공비 한 번 갈 때 공비를 R이라 한다면 얘는 두 번 간 거기 때문에 R의 제곱이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시작하는 거다. 이해했음?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A1은 쉬워요. A1은 거꾸로 가는 거지. 자, i제곱이 2면 여기서 여기한테 루트 2를 곱하는 거니까 거꾸로 하면 루트 2를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11이 10이었으니까 루트 2를 나눠주면 얘는 루트 2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자 A12는요. 잘 생각해. 얘가 근간이 되고요. A12는 A 누구에서 11의 입장에서 한 번 가고 얼마를 더한 거야? D를 더한 거죠. 그래서 A12는 여기에다 루트 2를 곱한 10에다가 D를 한 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A23은요. A23은 여기야. 그러면 여기 계산한 거에다 한 번 더 가시고 맞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10 루트 2가 되시고 얘가 10이었으니까 10 루트 2가 되시고
9번 봤으니까 ED 하면 된다고. ED. 이렇게. 됐지? 그럼 그 다음 거는 한 번 더 가시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 곱하기 2가 되겠죠. 루트 2 또 곱한 거니까 더하기 몇 D? 3D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지? 자, 그럼 눈치껏 가는 겁니다. 눈치껏 가세요. 자, 여기가 34겠죠. 이렇게 눈치껏 가서 A 100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A 100은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럼 A 91만큼 가고 난 다음에 얼마큼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은 몇 D가 되는 거고. 근데 91에서 100까지 가면은 9번 가니까 9D가 되겠네요. 9D.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는 무슨 숫자가 될까 봤더니 벌써 무슨 수열이야? 눈치채야지. 두 개가 나뉘는데 앞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얘네는 결국 등 비수열의 합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얘네는.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 루트 2인 등 비수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마지막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하기 위해서 공비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에 자, 항의 개수가 중요한 거 맞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대각선 이거 구하는 거건데 어차피 세로의 합이랑 똑같고 가로의 합이랑 똑같으니까 몇 개 나오냐면 10개 나오죠. 곱하기 첫째 항은 루트 2분의 10이었던 거죠. 이해했어? 자,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 등 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놈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D부터 생각 더해서 몇 D까지 더한 거니까 9D까지 더한 거지. D 더하기 2D 더하기 D 더하기 2D 더하기 3D 해서 9D까지 온 거니까 그냥 1부터 9까지 더한 45가 되는 거지.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가 55 정도는 외우세요. 2분의 10 곱하기 1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45D다 이렇게 보시면 네, 무난하겠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얘는 2의 5제곱이니까 32에서 1 뺀 31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유리화를 해야 돼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고요. 근데 얘는 또 유리화를 하니까 5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루트 2를 분모분자에 동시에 곱하면 5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거기에다가 45D인데요. D가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D는 15가 되는 거죠. 3분의 45D. 자,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 자, 31 루트 2에서 5 루트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155 곱하기 2가 되죠. 155 곱하기 2니까 3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31에다가 5를 뭐 하는? 곱한 155 루트 2 에다가 15를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25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결론은 P 더하기 얼마기 때문에 축이기 때문에 325에다가 155를 더하신 480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네, 이 문제는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핵심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가 등차고 아무리 여기가 등비지만 여기 등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얘네가 등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 우리 삼각형과 삼각함수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풀 때도 가장 힌트가 많은 쪽으로 몰아서 푸는 것처럼 여기서도 저 맨 왼쪽이 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맨 왼쪽으로 기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맨 왼쪽으로 몰아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쉽시다.